자, 하나 시스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전체가 지금 일단은 씩씩하게 잘 움직여져요. 현대로템 쪽의 흐름이 하나그룹주 쪽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변동성 확장을 시키면서 움직임 탄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템 기준 그러니까 V1000으로 보셔도 되고 V1300으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수익률 변동률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V930으로 설정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6%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31% 그 현대로템, 그 다음에 현대로템 슈팅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이렇게 6.7까지 올라갑니다. 하나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진입 이후에 그 재진입에서 맴돌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사실 좀 압축을 해놨던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라이브 방송에서야 뭐 어차피 검색에 떴던 부분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지켜보고 편입 설정 범위에 대한 기준도 설정을 잡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방산 쪽이 지금 세 종목이나 있죠.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현대로템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도 움직이는데 우리는 주력주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1년 말 그러니까 정확히 22년, 23년, 24년 1년 내내 얘를 갖고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집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책주로서의 부각이 된 게 21년부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현대로템도 수급 보시면은 얘처럼 뭐 휘황찬란한데 현대로템의 사실상 22년 이후 또 23년 또 24년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의 흐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의 매도가 일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에서는 일단은 순위에서는 24년 1월 2일부터 해서 뭐 1이 계속 놓여져 있다가 금액 기준에서 현대차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1위로 올라서고 이런 수급 범위가 형성돼 있으니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7,100원의 흐름을 카페24가 이제 좀 뛰어넘으려는 흐름으로 연출돼 있는데 충분히 넘어가겠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리라 해석을 하고 일단 하여간에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수급 범위 이제 몇 개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24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에 있습니다. 202401 02부터 정거래일까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순매매 금액 기준 3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뭐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돌리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대왕고래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책 수혜를 많이 받았던 정부의 금융정책 수혜를 받은 거죠. 금융정책 수혜를 받았던 쪽들이 움직임을 크게 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이런 쪽이 당연히 이제 사상 최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의 흐름이 당연스럽게 이제 수급 바탕으로 해서 이슈 바탕으로 해서 또 실적 이슈죠. 이번에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피곤함이 좀 현대로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피곤함이 그렇게 확장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11월, 12월에 형성했던 고점 32,200원을 넘기려는 또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충분하게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봐도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다 보는 건데 현대로템과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다 같이 놓고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놓고 보는 관점에서 일단은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실적이 따박따박 나와주고 있다. 뭐 로봇 관련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돼 있는데 그쪽의 실적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방산처럼 이렇게 실적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수급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쪽, 그런 쪽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좀 놓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도 7월 1일 이후에 현대로템의 순위가 시가총액이 지금 뭐 7위, 8위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7위에 놓여져 있는 거고 한국조선해양까지가 10위입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의 그 누적 수급도 만만치는 않고요. 그래서 수급 논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급이 누적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사실상 어느 시점에서도 그 웅크렸던 흐름을 확장시켜서 보여줄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4분기 이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더존 비전이 이제 최근에 강한 슈팅을 좀 준 흐름이고, 카페24도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고, 하나시스템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순위로 따지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이네. 20위 안에 들어오네요. 시가총액이 뭐 20위짜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17위의 하나시스템의 4분기 이후의 수급,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해서 놓고 보실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서 이제 언제 편입이 됐느냐, 이제 이 정도 또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하나씩 차트 보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다 긍정적인데 주력은 우리로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으로, 그리고 뭐 약한 것 같지만 가장 센 거죠. 왜냐하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오늘도 재차 돌파한 거고, 물론 이제 그 현대로템이 어제 오늘 슈팅이 나와서 이제 엄청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누적적으로 아름아름 견고하게 흘러간 거는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력주로서의 면모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올해 순매수도 3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제 올해 5위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8, 9, 10 한미반도체까지. 그 다음에 지금 카페24까지도 같이 잘라놓고 들여다볼게요. 카페24까지의 흐름. 그래서 카페24가 이제 앞전 거래일의 고점을 방금 빵 넘겼어요. 얘도 이제 뭐 이번 주에 슈팅이 좀 세기 때문에 강력하게 고점을 좀 넘겨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제일 좋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25년 01월 02일부터 누적 카페24도 슈팅이 나와줍니다. 수급이 좀 눈에 확 띄어야 되는데, 뭐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누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기관들 쪽이 연동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종목 기준에서 계속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이슈가 되는 범위에 있어서의 현대로템인데, 딱 한 가지만 이제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의 기준은 22년부터 지금까지의 뭐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고, 샛별형이 뜨고 난 이후에 슈팅 범위예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된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상향할 수 있다.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렸을 때 일단은 매집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기존에 설정해드렸던 게 10만 원 이상, 15만 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좀 놓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로템 월봉입니다. 22년부터의 월봉. 그리고 저렇게 보면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것 같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어찌 보면 양봉의 크기가.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단은 로그 차트로 하나 더 보시면 그나마 또 그죠? 그리고 로그 차트나 일반 차트에서 크게 차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오버슈팅 범위가 그렇게 월등히 크진 않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잘라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22년부터 정확히 따지면 22년 이제 21년 말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로그 차트로 역시 보시면 일부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이 이제 이번 달 슈팅이 크다 보니까 로그 차트나 큰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오버슈팅이 크게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상 이슈 불거트리고 현대로템처럼의 그 가벼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벼워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점진적인 추이 추세에 그러면 10위 안으로도 뭐 이번 트럼프 정부 기준에서 10위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금융을 계속 형성시켜 줄 거냐라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원체 이제 규모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충분히 정책금융 유지 확대 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트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조금 한꺼번에 올려드리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시스템인데 요게 이제 그 로그 차트 포함된 거니까 그거만 참조해서 원고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24는 아쉽지만 이제 거래가 실려있지 않은 고점 돌파에 프로그램 수급이 지속성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고점 찍고 또 툭 하고 밀렸어요. 거래가 없으니까 적은 물량의 슈팅이 나오고 거래가 없으니까 적은 물량이 훅 밀리고 근데 때리고 올리는 쪽이 단타를 쳤다기보다는 뭐 손바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먼저 이제 월봉 놓고 보시면은 일단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의 저 꼬리 부분을 감싸 안고 이제 잘 들어 올려주고 있는 흐름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도 지난 7월 이후로 볼까요? 멀리 안 보고 가까이서 당겨서 보고 뭐 이번 달 기준의 거래량 거래대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 영선 위에서 계속 움직여 있었고 그러니까 최소 범위는 거래 부분이 이렇게 이 정도로 실려주는 게 좋겠다. 월봉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뺄까요? 그냥 좁은 공간에서의 소나 모멘텀 차트는 눈에 그렇게 확 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MACD 오실레이터나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고점 부분에 대해서요. 아름아름 단계별로 들어 올린 부분 고점 부분에 꼬리를 달고 내렸잖아요. 저게 이제 트럼프 효과 부분 플러스 다시 트럼프 효과 부분이 악재 인식으로 잡히는 부분 플러스 추가적으로 이제 계엄 사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불거져 있던 쪽의 기준이 그 흐름이 이제 훼손되면서 그게 이제 조금 조정을 깊게 형성을 시켰던 것 중에 하나죠. 3200원 찍고 2만 원이 깨졌으니까
너무 과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이쁘게 아름아름 들어올린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주봉 기준에 이제 10월 이후의 흐름에 오늘 수급이 들어왔을 거고요.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주가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인대 확인형부터 해서의 흐름인데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5MA, 20MA 거래량 겨우겨우 부딪히고, 오늘은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마감 때까지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으니까 상승 장악형의 기준의 흐름이 명확하게 형성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 갭상승 이후에 좀 슈팅이 나와주면은 3200원 돌파는 일단 그 학습 효과가 되는 거죠. 현대 로템 쪽이 뛰어 올려준 그런 슈팅 범위를, 현대 로템 쪽이 띄워주는 슈팅 범위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시스템의 고점 돌파의 기준으로, 멋있잖아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인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만을 좀 놓고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속 영선 위에 이제 흐름이 잡혀 있었는데, 글쎄요, 요 거래 정도로 당겨서 볼까요? 이렇게 보고 요 정도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샛별형의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긍정적이죠. 갭상승 이후에 앞정점들을 싹 끌어안아주는 그 흐름, 거래 터지고, 그러니까 뭐 눌림목 나와 있더라도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카페24가 조금 아쉽네. 한번 메타방은 비중이 높으니까 그점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번 좀 움직였어도 좋았을 위치인데요. 일단은 뭐 추세 좀 더 보면 되니까 가져가는 걸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이제 주도력을 현대 로템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하나 시스템의 변동성이고, 거기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의 변동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자. 거래 터지고 이제 슈팅 범위이고,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이제 압축도 하고 또 확대도 하고 또 분류도 하고, 압축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이제 시장이 흉흉하거나 방산이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조금 종목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설정 범위를 잡는 거죠. 지금 아쉽게도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탈 신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색기를 쓰는 거는 이런 탈퇴 신호까지 다 놓고 보려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 신호가 나와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뭐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또 되돌리는 흐름에서 또 재편입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어차피 이제 문자 매매센을 잡아드리니까 그 부분을 기준 잡아서 같이 움직이시면 되겠어요.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28,000원 이제 미끄러졌는데 32,2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란 말이에요. 32,200원 부분은 다음 주에 거래를 수반하고 올리든 아니면 그냥 올리든 한 번쯤은 넘겨줄 수 있는 충분한 범위로 해석을 해도 무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이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슈팅이 좀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수가 살짝 눌려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하드웨어 쪽에서 좀 힘들었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슈팅이 카카오부터 출발을 해서 카카오, 또 네이버, 그리고 숲, 그리고 카페24, 더존비전, 뭐 엄청난 순환성의 흐름이 나왔죠. 또 로봇 관련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의료용 로봇에서 뭐 루닛,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장이 된 한 주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가 어찌됐건 되돌려졌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은 하방은 잡았다.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유튜브가 나옵니다. 유튜브, 또 혹은 유튜브에서 직접 이제 검색하시면, 그리고 오늘부터는 스트리밍 방송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 스트리밍 방송 올릴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월요일장 공략주를 설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월요일장 공략주를 이렇게 땡땡땡으로 좀 가려놓고 윗부분은 뭐 오픈해 놓든지. 여기 보시면은 이 나와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란 말이에요. 두 번째 종목이 명확하게 잘 설정이 됐죠.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SKC 네 번째 종목이. 그리고 이제 유료방에는 저게 다 공개돼서 올라가죠.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이 카페 24입니다. 카페 24도 뭐 시장 지금 눌려 있는 거 감안하면은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아요. 추이 추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들여다 보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종목이 SKC, 카페 24,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 하이닉스, 알테오젠까지. 알테오젠하고 이제 하이닉스는 좀 밀렸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변동성 매매는 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그 카페 24라든가 뭐 카페 24를 지금 다음 주 슈팅을 한번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거래 터지면서 추가적인 슈팅을 보려고 하는 거고. 더보기 누르시면요 검색기 이렇게 신청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흐름 속에서 나는 이제 검색기도 받아놨는데 활용 방법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금 저희도 이제 마케팅을 그렇게 잘 크게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 11만 원짜리 상품 4명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10분까지는 문자 1개월 포함해서 44만 원 그리고 6시간 교육은 11만 원 그렇게 해서 검색기 교육을 좀 받으세요. 검색기. 그리고 이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못 들으시더라도 녹화해서 다 올려드릴 테니까 VOD 보내드리고 교재까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교육은 유료 회원님들이 교육을 다 들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 초반에 유료 회원님들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러 올게요.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이제 검색기는 완전히 마스터를 하셔야죠. 그리고 불기둥반 이렇게 이 두 명 어제 한 번 더 가입하신 것 같은데 마감되면은 이제 1+1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와닿는 부분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구정 설 연휴 지나고 검색해 뜬 종목만 여기서도 너무 많아서 추렸어요.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 26만 3천 원이 떴죠. 우리는 25만 원부터 들어왔어요. VIP방은. 연휴 지나고 그리고 원래 들어갔던 건 14만 원이고 14만 원, 21만 원, 22만 원,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 계속. 자, 카페 24 다시 오전 고점 57,900원을 넘기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살짝 매도해요. 그렇다면은 뭐 개인들이 흥분해서 올라가기보다는 기관 쪽에서 일부 매수가 오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매도 물량이 쌓여 있으니까 시원하게 프로그램이 잡아 끌어버리면은 최소 5에서 7% 정도의 슈팅 범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략 58,000원, 9,000원, 9,000원까지 6만 원 공방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프로그램이 여기서 들어와 주면. 이 녀석들이 지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1월 31일 날 역시 카카오 36,000원에서 45,500원까지 9,000원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15위까지 올라온 종목이. 이틀 연속 떴죠. 31일, 2월 3일. 그리고 나서 2월 3일 날 카페 24 얼마 42,450원. 오늘 고점이 57,900원입니다. 이틀 연속 카페 24도 검색해 뜬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래가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만 좀 형성돼 있는. 그래서 지금 뭐 10시 반인데 12시 전에 한번 메타방은 50% 비중이니까 고민을 해볼게요. 저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메타방 손익률이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56,800원일 때가 이제 13% 정도 22일 기준으로 설정해서 본다면 그리고 저 부분이 만약에 6만 원까지 이제 오늘 올라와 준다면 대략적으로 18% 계좌 손익 기준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검색기는 뭐 이런 식으로 HTS 버전이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떤 종목을 살까요? 옥석 가리기. 사실상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추세 강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진입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제 들어간 다음에 알테오젠 정도 놓고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뜹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월 31일, 그 다음에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계속 뜹니다. 계속 뜨는데 이제 2월 4일부터는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제도 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손절을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물량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손절도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는. 그리고 이제 정확히 4일, 5일에는 매수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물량에 차익 실현. 그런 대신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의 주력주로서의 편입 구조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클로봇이 얼마에 떴어요? 12,390원에 떴죠. 오늘 2만 원 넘겼나요? 오늘 클로봇 어마어마했어요. 12,390원에서 오늘 검색기 기준에 원고 작업하신 분은 클로봇까지 설정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클로봇 보시면은 2만 원 딱 찍었네요. 2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2만 원 딱 찍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클로봇 같은 종목도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렇지만 검색기는 뜹니다.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숲도 이틀 연속 떴죠. 2월 5일 날 뜨고 상한가 찍고, 2월 5일 날 뜨고 94,800원에 뜨고, 고점이 13만 원대까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13만 원 수준, 단기간에 한 40% 숲. 그리고 2월 6일 더존 비디오, 어제가 이제 가장 히트였죠. 종목이 어제가 변동성 있는 종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입 이후에 더존 비디오는 16%, 그리고 삼양식품 진입 이후에 12.65, 그리고 바이오팜, SK바이오팜 진입 이후에 11.50, 그리고 현대로템 진입 이후에 19.09, 그리고 오늘 또 추가 슈팅. 그렇게 되면서 이틀 동안 30%대, 진입 신호 이후에 30%대.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다 검색에 뜬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도 신호까지 뜨고. 그러니까 매수 신호만 뜨는 게 아니라 매도 신호까지 뜨니까. 그 부분 이제 좀 염두에서 놓고 보는 걸로 설정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검색기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 검색기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잘 못 잡아내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검색기 주세요 영상 보면서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불기둥 AI방 99만 원. 여기는 이제 종목 검색기 문자만 나가는 거예요. 검색기에 뜬 종목을 추려서. 그리고 VVIP방과 VIP방. 여기는 포트의 구성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슈팅이 나왔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 기준 또 틀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월 31일 날 시장이 안 좋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로봇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세, 그 흐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5만 원에 우리는 매수를 했어요. 25만 원에 우리는 매수를 했고, 그리고 불기둥방은 일부러 매수세를 느껴내는 게 아니라 약보합에서부터 움직였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보합에서 움직이다가 슈팅이 나와서 강세로 전환됐을 때 어떻게 돼요? 검색기에서 뜨죠. 그래서 검색기에서 뜨서 그때 매수세를 낸 게, 그게 이제 26만 9천 원. 그리고 VVIP방은 그때도 25만 원. 그러니까 그날이 중요한 거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나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이런 게 다 풀린 상태에서, 시장 조치가 좀 풀려진 상태에서의 흐름이 형성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찌 됐든, 그래서 16만 1,000원부터 뭐 21만 원, 22만 원,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이게 중간에 띄엄띄엄 가죠. 1월 6일, 1월 7일 이후에. 그러니까 1월 6일, 1월 7일 이후에는 개별 매매, 또 라이브 방송, VIP방, 메타방 뭐 이렇게 움직인 거고, 말씀드린 이제 투자 주의 경고 조치 해소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25만 원, 1월 31일 날. 또 23일 날도 좀 띄엄띄엄이죠. 25만 7천 원에도 매수가 나가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26만 9천 원, 28만 5천 원, 30만 원대까지.
그래 전체 이제 매도 사인도 한 차례 발송을 했는데 원고 작업하시는 분 전체 매도 사인도 한번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그래 35만 원대 그 수준에서 34만 5천 원, 35만 원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력 비중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뭐 쉽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예를 들어서 1월 말 종가가 29만 9,500원이에요. 1월 말 종가 29만 9,500원에 주력주로서 5%를 채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뭐 로봇주 몰빵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다 구성해서 가져가는 입장에서 그죠? 없겠죠. 그러니까 멘토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자, 전화번호 왼쪽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전화하셔서 합류하셔서 좋은 장에 좋은 수익 한꺼번에 같이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